안녕하십니까? 교육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방송을 켰습니다. 그동안 많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제 일은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80년대 좌파사상, 전교조 이러한 교사 노조가 했던 운동들은 실제로 리버럴한 측면이 있었죠. 초창기에는 뭐 교육개혁이라든지 입시, 그 내에서 또 교육계에서 일어나는 비리를 해결하고 하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고전이 되었고 우리 사회에서 사실상 교육계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거기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사파입니다. NL 주사파가 헤게모니를 잡은 이후에 여러분들 제가 다른 방송에서 군자산의 맹세 이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남한을 북한에 들어바치기로 맹세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정통성은 북에 있고 남한은 괴뢰정부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학교 당면에서 침투되어서 들어간 거는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세뇌화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평가, 특히 수시 위주의 입시에서 수행평가라든지 여러 부분의 학생평가를 좌파 이념 침투로 이용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듣지 않거나 편향된 교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제재를 가하고 불이익을 주는,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죠. 자신들은 마음대로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는 차단하는, 그래서 인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그리고 몇십 년 동안 길게는 어마어마한 그 학생 인권 침해,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세뇌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고발되기도 하고 그랬죠. 특히 문재인 정권하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렇게 좌파 이념이 초창기에는 침투 단계로 기존 교육계에 침투가 됩니다. 그래서 암암리의 학생들을 세뇌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육부 장관도 뭐 그렇고, 그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 3개를 제외하고 대부분 좌파 교육감이 장악을 했습니다. 이들이 펼치는 인사, 그러니까 좌파 교사들을 곳곳에 침투시키고 요직에 앉히고, 교육청과 외곽단체 그렇게 앉히고, 또 외곽에 먹이사슬을 조직해서 시민단체의 국민의 세금을 그리고 낭비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부패 먹이사슬을 구축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시 같은 경우는 8년이고요. 경기도 같은 건 더 길고, 호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교육감 직선제가 된 이후 좌파 교육감이 연속으로 있었죠. 한 번도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인사비리와 예산 전용이 얼마나 심한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이러한 시급성, 이런 것에 해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대부분 과거 전교조 출신, 또 요즘은 그 과거 전교조 출신이 지나치게 이념 편향적이고 종북적이다, 그리고 종중 모습이 너무 심했다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또 자신들의 경력을 세탁을 해서 교사 노조를 만들어서 또 위장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 그들도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전교조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장해서 다시 또 포장해서 나오는, 좌파가 과거에 경력을 세탁을 해서 다시 나오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교육청을 장악하고 정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민주시민교육을 세뇌화 교육으로 완전히 탈바꿈 시켜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헌법,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주권, 인권 이런 거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교과서나 내용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기본적으로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교과서를 보거나 또 교사의 부교재를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정치 편향적인 것도 지나치게 좌편향적이거나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 그러니까 그 교재 자체도 더불어 배우는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표제를 하고 파란 겉표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정당이 연상되겠습니까? 과거에 그러면서 교사들은 조국 사태 때도 그렇고 현재에서도 그렇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면서 무분별하게 자신들의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이들이 꿈꾸는 사회, 그러니까 좌파 공동체 부패 먹이 사슬로 인해서 이들은 완성하는 단계, 그러니까 제도화되는 단계에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법과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인데요. 그리고 평등법이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법은 말씀 그대로 교육 내용이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좌파 이념교육으로 이렇게 만들려는 법이고요.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여러분들 민주시민교육원을 만들고 그러니까 중앙에는 위원회를 만들고 또 지역에는 민주시민교육원을 만들고 각 센터를 또 만들고 시군구에는 만들어서 좌파 먹이 사슬이 국민의 세금으로 거기다 국세를 넣게 해서요. 그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먹이 사슬을 구축하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상당히 북한의 인민교육이라든지 중국의 인민교육 같은 거와 유사하죠. 그러니까 제도화 단계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이들이 꿈꾸는 세상은 여러분들 평등 세상이 아니라 자신들이 먹이사슬로 완전히 장악을 해서 국민들의 피를 빠는 고열을 짜내는 그러한 사례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추종하는 중국 공산당 사회, 그리고 북한 사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통성을 북에 두고 있거나 중국 공산당에 이렇게 나라를 들어바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이런 겁니다. 이등, 그러니까 하수인이죠. 그러니까 종중, 종북, 매국 세력이죠. 그러면서 종주국인 중국 공산당과 북한을 찬양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국민들의 고열을 짜는 그것이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의 기본 골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평등법은요,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포괄적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같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기존의 전통사상과 가정을 파괴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을 지금 자신들이 장악한 의회를 통해 국회를 통해서 착실히 진행해 왔고 현재 시간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전혀 달라지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뇌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유치원 3법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사립 유치원을 탈취해서 관선 이사를 보내서 탈취한 다음에 거기를 세뇌화 교육으로 하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유치원 3법이 그런 내용이고요. 그것의 기본 목표는 유치원 3법, 그다음 민주시민교육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평등법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뇌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 사람들이 우민화되고 또 폭민화돼서 자신들의 전위부대나 또 아니면 핏발리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권력이 영속화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먹이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자신들은 입학산정관제 학교로 뒤로 집어넣고 또 남원 의전원을 만들어서 입시 비리를 제도화해서 또 뒤로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북한 사회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육 시간에
북한 사회는 평등 교육도 아니고 엘리트 교육도 아니고 세습 사회, 또 중국 공산당 사회도 세습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출신 성분에 의한 세습 사회를 이들은 꿈꾸는 겁니다. 거기에 이들이 있는 외곽 단체와 좌파 교사 단체도 그 한 일원이 되는 거죠. 그런 단계에 우리나라가 와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선거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좌파 교육감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의 파괴했고요.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없다고 보고요.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고요.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중국 공산당을 미화하는 것은 벌써 몇십 년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하면서도 굉장히 탐욕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도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신들은 미국에 데려다 놓고 인민들은 노예교육을 시키는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요, 노조, 심지어는 교사나 국민을 대상으로 노조 조직하는 법, 그리고 그 기업을 파괴하는 법, 이런 법까지 그 평생교육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학교교육, 유치원교육,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외곽에 나가가지고 많은 단체, 시민단체 교육이라든지 구청, 그러니까 주민센터 이런 교육까지 장악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 연수는 이런 것이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좌파 교사들의 부패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거의 공고화됐고요. 인사비리와 예산 전역은 말할 수 없게 많습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렇게 그린 스마트 이렇게 교실을 바꾸는 그런 것도 그 부분에 캐서 보면은 그 안에 자신애들의 먹이상 생태계 구축된 비리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조희영 교육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또 인사비리로 인해서 지금 공수처에 고발당해서 수사 중에 있죠. 그런 상태는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총성 없는 전쟁, 문화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겉으로는 선거로 포장됐지만 실제로 체제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느냐, 아니면 북한과 중국 공산당에 대한민국을 들어바치려고 그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표를 주느냐, 그러한 지금 싸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좌파 교육감들을 물러나게 하고 좌파 세력을 물러나게 하면은 민주시민교육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평등법, 그리고 세뇌화와 먹이사슬을 형성하는 지자체 조례를 다 폐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좌파들은 그 부패 먹이 공동체, 그러니까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혁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교육감 선거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것을 만약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다시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사고 능력은 학교는 공부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교육도, 성교육도 소수자의 인권은 보호하지만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엄마, 아빠 이렇게 있는 거지, 엄마 여럿, 아빠 여럿, 그리고 젠더는 50가지가 있는데 목욕탕도 같이 사용하고 화장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딸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제3의 성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위선적인지 그렇게 포괄적 성교육을 가르치고 평등법이라고 위장을 해가지고 실제로 체제전복법을 갖다가 위반을 하면서 자신들의 자녀들은 왜 미국에 데려다 놓고 유럽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특목고나 자사고에 넣으면서 일반 국민들이나 제자들은
그렇게 노예 교육을 받게 하는지 그들의 위선에 치가 떨립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선거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와중에도 이것을 켠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대체로 단일화에 성공했는데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에게, 국민 후보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교육감에 나서는 것은 당신들의 개인 영예라든지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좌파 인사들에게 속아서, 좌파 정권에 속아서 대한민국이 거의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바치는 수준 마지막 단계까지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오직 그 교육감을 하겠다고 그렇게 국민들의 여망과 시대적인 어떠한 소망을 역행하고 그렇게 개인 이기심으로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국민이 응징할 것입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심각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또 조만간에 다시 또 방송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그동안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위로, 그런 것들에 많은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